김한길 당대표의 개선안이 예, 있습니다. 제56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밤새 비 오고 바람 불었습니다. 비가 많이 새서 오늘 새벽만 해도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비가 잦아들어서 다행입니다. 취재진 여러분께 불편 드리게 된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 사건이 있은 직후부터 국정원의 2, 3차장 등 간부들과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의 간부들이 수시로 통화한 기록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은 날이 갈수록 하나하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실은 절대로 영원히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곧 신동민 최고위원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결단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외교에 비해서 내치에 대한 국민의 점수가 낮은 만큼 국내 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의 성역 없는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국정원 개혁이 말해지지 않는 어떠한 만남도 무의미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무상 보육 문제도 서둘러 결단해야 합니다.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무상 보육 문제로 기싸움을 벌일 일이 아닙니다. 무상 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 앞선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벌들은 승자독식의 경제 구조 속에서 자신들만 살겠다고 시대적인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집단 저항하고 있고 서민과 중산층은 대통령의 민생 공약이 줄줄이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서 최근에는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이 정치적인 이유로 외부 인사의 강연을 불허하고 극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영화 상영을 중단하는 등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둘러싸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됐고 최근 이석기 의원 사건을 계기로 좌우 극단주의 경향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생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1997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 만에 일단락돼가는 것 같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이 수고했고 특히 지난 6월
우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킨 전두환 추진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원식, 최재성, 김동철, 유기용 우리 당에서 전두환 추진법을 발의했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회와 검찰이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법정의도 바로 서고 헌정 질서도 바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국회가 과연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어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봉천동에 있는 재래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김한길에게 기운 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일 가게 사장님, 떡집 가게 사장님, 생선 가게 사장님 등이 이구동성으로 제게 하신 말씀은 추석이 추석 같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경기도 작년보다 못하다고들 하십니다. 그런 말씀들이 저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추석은 다가오는데 서민과 중산층들의 전셋값 걱정, 가계부채 걱정, 아이들 보육 문제 걱정만이 보름달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귀국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다자 외교 활동을 평가합니다. 특히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을 상대로 금융불안에 대한 신흥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정책 공조를 촉구하고 또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그 취지가 반영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때입니다. 오늘로 제1야당이 광장으로 내몰린 지 42일째, 제1야당의 대표가 노숙투쟁에 돌입한 지 16일째입니다. 꽉 막힌 전국에 국민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 밖에서 대통령이 역설해왔던 경청과 소통을 대통령 스스로 나라 안에서 실천하고 결단할 때입니다. 나라는 온통 불통이고 국민의 불신과 원성뿐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귀국 즉시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민생의 근본이고 원천인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응답과 일성을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계속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이용해서 민주당 시장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론까지 이용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사자 토론 제안을 하더니 박원순 시장의 1대1 토론에 대해서는 국민 시스템을 잘 모르는 오해라며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토론할 단계는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만 하면 끝나는 단계입니다. 이미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 보육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제 유정복 현호석 장관이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 비율을 현재보다 10% 올리는 안, 즉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보다 10% 깎아서 그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 보육 문제가 시장에서 콩나물 흥정하듯이 그렇게 흥정할 문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한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환기시켜 줍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국고 부담 비율을 20%
원리는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나서서 서울시장에 대한 보육대란 책임 떠넘기기가 이제 끝나니까 금준 내기에 이어서 이제는 국고 부담률을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듯이 10% 깎아내릴 것인지 참으로 한심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국민 세금을 자기 그 호주머니 또 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여기는 이런 행태, 또 운영을 마치 시장의 좌판에서 흥정하듯이 하는 이런 행태, 이거 완전히 졸렬하고 치사한 행태입니다. 즉각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20% 인상안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우리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굳게 다짐합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대통령 눈치 볼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당국은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교학사판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 이건 뉴라이트가 아니라 이건 라이트에도 속하지 않는 완전히 롱라이트고 올드라이트입니다. 이 잘못된 함량 미달의 오류투성이의 역사 교과서 신속하게 정정 조치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이런 수준 미달 교과서가 어떻게 통과됐느냐는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오류투성이인 책이 어떻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이 심의를 통과시킨 국가편찬위원회는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위원장은 물러나야 합니다. 교육부도 교과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왜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지, 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교과서는 대통령 눈치 볼 일이 아니라 당장 승인 취소하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어서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9월 11일, 12월 11일 역삼동 오피스텔 사태 이후 만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 측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진실의 흔적이, 역삼동 사태와 그 이후 진실의 흔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이 내놓은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의 통화 기록이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등장 인물은 짐작했던 대로입니다. 피의자인 국정원, 원세훈 차문희 차장, 박원동 국장, 그리고 이름 없는 안 국장, 수사를 하는 경찰청의 김용판 서울청장과 수사 책임자들, 그리고 이 사태와 수사에 밀접한 이해와 민감한 이해를 갖고 있는 새누리당과 캠프의 서상기, 권영세, 우리가 짐작했던 대로이고 짐작을 뛰어넘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경찰 수사가 완전히 망가졌는지, 김용판은 도대체 왜 그랬는지, 검찰 수사와 기소가 왜 질척거렸는지, 왜 청와대 수석과 법무장관이 난리를 쳤는지, 국정조사에 매듭매듭에 방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 모양으로 끝나게 됐는지, 끝까지 원판 김새를 보호하려 했는지 이제 짐작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검찰 수사는 진실의 반을 캐냈고 공소장에는 수사의 반이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지금 공소유지도 힘들어하고 열심히 수사한 통화 기록을 공개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면서 지난 9일 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왜 오늘 그리고 검찰이 이런 공경에 처해 있는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리기 직전에 있고 문틈으로 빼곡하게 진실의 일단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물론이고 재판까지 집요하게 압력을 넣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음모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진실만 봐도 재수사를 하든지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새롭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주든지 독조를 다시 하든지 특검으로 하든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국정원 정권이라는 브랜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당이 매우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제가 경청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지방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그런 당원들의 위기의식을 저한테 많이 전해줬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7%,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53.3%, 민주당의 지지율이 21.8%입니다. 안철수 신당이 출연할 경우에 새누리당 48.2%, 안철수 신당이 19.9%, 민주당이 13.2%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 이후 책임과 반성을 해야 할 주체들이 난탄만으로 돌리고 현재까지도 민주당과 국민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파적 이해관계만 정파의 입장만 앞장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발언은 무조건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쓴소리도 들을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택을 다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론조사까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과 국가를 보고 가야 된다. 국민과 뜻을 함께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일정과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일정도 우리가 원내외 병행 투쟁을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 일정도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또 뜻을 쫓아서 심각하게 민주당이 논의하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두환 씨 일가가 어제 검찰에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에 대해 자진 납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소위 전두환 추징법과 검찰의 확고한 의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29만 원이 전 재산이라며 국민을 오르겠던 전 씨 일가의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는 재산 관리인으로 전 씨 차남인 이창석 씨가 구속 기소되고 전 씨 차남 전재용 씨에 대한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전 씨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부녀지책으로 내놓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묵은 빚을 갚은 것처럼 언급되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환수입니다. 언론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부정축제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만 해도 1조 원대라고 합니다. 형법상 독과수의 이론이 있는데 이는 범죄 수익도 몰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자금을 종잣돈으로 불린 재산은 도구의 과실이므로 몰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겠다는 수백억, 수천억 재산은 전세 대란을 겪고 있는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만 같은 금액입니다. 그런대로 숨기고 숨기다 여론이 악화되고 주변 가족들이 검찰에 불려 들어가자 마지못해 내놓고 지금 와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며 봐달라고 합니다. 단언컨대 전두환 씨 추징금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편법 증여와 역이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사가 돼야 합니다. 전 씨 일가에 대한 부조리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검찰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어 추징금 문제로 16년간 헤매든 가시밭길을 뚫고 당당하게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지키려는 야당 시장을 새누리당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민주당 출신 서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무상보육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히려 아이들 편히 기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울시장을 못사길 보면서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할 일은 아이들 편히 기르는 문제를 지자체장들에게 힘들게 멱살잡이하는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20% 높이는 법안이 버젓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즉각 통과시키는 일입니다. 마지못해 10% 인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재부와 안전행정부를 향해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계획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 지키자는 지자체장을 괴롭히지 말고 제발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추징금 관련해서는 다들 이야기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동안 검찰이 확보한 전 씨 일가의 재산이 1703억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납 추징금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그리고 29만 원만 있다고 국민을 기망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돈 다 내겠다고 해놓고 내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제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믿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 민주당은 그 납부가 완납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16년 동안의 추징금에 대한 이자, 이것도 반드시 추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과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을 지키기 추석을 앞두고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은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 을들에게는 풍요로운 한가위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우체국 택배 노동자,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 피해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변종 SSM의 진입으로 위기에 처한 골목 상권 등 우리 사회의 을들의 추석나기는 힘겹기만 합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갑의 횡포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을들의 눈물나는 추석나기 현장 방문과 사례 발표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을지로위원회 추석 을과 함께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9월 11일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합니다. 9월 12일은 새벽 5시 반에 우체국 택배기사 현장 양천 우체국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10시 반에 KT 광화문 사옥에 가서 KT 피해자들의 문제를 KT 사장단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그날 2시는 마필관리사 관련 프로젝트 보고 및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은 11시 반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껏 제기되어진 공정거래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2시 변종 SSM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다음날 9월 14일 2시 50분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피해 사례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영등포점 홈플러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9월 15일은 체불임금 하도급 거래 대금 미지급 현황 실태 조사 결과 및 현황 실태 조사 결과 공개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합니다. 9월 16일 월요일은 10시에 금융위원회를 방문해서 그동안 이 체불임금 또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을 금융위원회에 가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역사 교과서 친일 독재 미화 왜곡 대책위원회와 역사 정의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대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가 그동안 800건이 넘는 수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차 심사에서도 또 여전히 사실관계가 오류이거나 편파적인 해석건이 298건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엉터리 교과서가
검증을 통과하게 된 것인지 저는 그 이유가 밝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짧은 기간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에 밝혀진 내용만 보더라도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이승만 영웅전이고 박정희 독재 미화전이며 식민사관에 기댄 한국판의 푸쇼사 교과서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MB 정권에서부터 역사 교과서 공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역사 교과서 공격의 총 결정판이고 저는 국기문란 정말 교과서다 이렇게 봅니다. 독재를 미화하고 5.18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러한 것은 결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헌법과 대한민국 역사 부정에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즉각 교학사의 역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11시에 그 민주당의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들과 함께 교학사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을 항의 방문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집권 세력이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또 조성한 보수적인 정치 국면을 저는 공안정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던 날, 그날 저는 공안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 제끼고 이런 공안정국이 정말 왜 무서운 것인지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국민들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위협을 피할 목적 또는 정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것이죠. 고려대가 지난주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4.18 기념관의 대관을 불허했는데요. 만약에 주장대로 압력이 없었다면 이 역시 자기 검열입니다. 또 메가박스 측이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영을 중단시켰는데요. 이 또한 주장대로 압력이 없었다면 정말 메가박스가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검열이나 강제 보도 통제만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검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거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국회의원인 저도 두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3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힘을 주십시오. 민주당이 반드시 민주주의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친일 독재 찬양 교과서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 역사 교과서 승인을 즉각 취소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직무유기를 포함해서 법률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